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백성문 변호사도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년 만에 뒤바뀐 수사 결과를 두고 연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2년 전 이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 발표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2020년 9월 말 해경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선실을 2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이때 해경은 휴대전화, 외장 하드, USB, 신발, 노트 이런 개인 물품들 수십여 가지를 압수를 했는데요. 해경은 압수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에 유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해경이 압수한 이대준 씨의 물품들을 살펴본 결과 USB에서는 업무 자료와 가족 사진, 그리고 외장 하드에서도 10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왔던 업무 관련 자료들만 발견이 됐고 석 대의 휴대전화 안에서도 직접적인 월북 동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년 전 해경은 북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 씨가 도박빚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발표하면서 이 씨가 정신적인 공황 상태였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에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 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됩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했다 이런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경이 고 이대준 씨가 도박빚 때문에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했다라고 발표했던 건 2020년 10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날짜는 그 발표 다음 날인 10월 23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해경의 발표와 전문가 감정의 의뢰 순서가 뒤바뀐 건데요. 그러면 의뢰하기도 전에 정신적인 공황 상태로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공황 상태를 판단했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발표하고 나중에 의뢰를 한 건가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 이대준 님의 정신 관련된 감정 내용은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에 이루어졌는데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던 윤상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얘기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에 근거를 해서 저런 발표를 했는지도 어찌 보면 앞으로 이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최초의 JTBC 보도에 따라서 나온 당시 압수 물품에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그동안 나온 증거에서도 해경이 수사하는 차원에서 수사한 그 물품들 내에서 뭔가 월북이라고 볼 만한 자료들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고 이대준 씨의 정신감정 분석 결과 전날도 이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와서 월북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심지어 그 정신감정을 했던 내용에서도 뭐 도박 중독이나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에 1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좀 확인됐습니다. 네. 자, 여권을 중심으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예.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하기도 시작하기 전에?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죠. 불리한 증거도 있고 유리한 증거도 있는데 월북 몰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 이런 증거들만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해경이 발표를 번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끼워 맞추기식 수사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이 정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과거에 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도요. 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빨리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망치 들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못으로 다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황이 다 의심스럽게 지금 보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예를 들면 해경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9월 24일이었었죠. 국회 국방위가 비공개로 열렸고 그 자리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것처럼 특수정보라고 불리는 네. SI 정보를 4가지 정도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봤다고 그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한기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이건 뭐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옮겨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수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뭐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과 관련되는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SI라고 하는 특수정보를 통해 가지고 확인됐던 게 제일 유력한 증거로 꼽혔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현재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당시에 보고됐던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좀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정황으로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그 범죄 심리 전문가들한테 그 추후에 물어봤다, 결론을 먼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찰 안에도 사실은 범죄 심리 전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사후에 이게 정말 확실한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번 사안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